네, 오늘은 제 20강입니다. 40강 중에서 딱 이제 중간에 왔네요. 시인의 언어는 변별성뿐만 아니라 사물이 갖는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살피는 천착을 통해서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것을 볼 때 절대 허투루 보지 않아요. 상상력의 환기를 통해 추구하는 시인들의 시적 세계는 자아와 공감하며 공존하는 삶을 항시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질긴 시의 근원에는 늘 애틋하여 절필하거나 절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대체적으로 다 사랑이에요. 네. 오늘도 제한된 인원으로 제 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스토리를 찾아라, 시 소재를 발굴하라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시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느낌을 따라가고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제가 있으면 각 소재가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뼈도 있고 작은 뼈도 있다. 근데 생명이라는 큰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스토리를 찾아라. 스토리. 시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나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사물과 사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을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장사를 잘한다거나 관광객을 많이 오게끔 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요,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강원도 예를 들면 양구군 같은 경우가 국토 중심이라고 해서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거를 양구에서 그 개최를 많이 해요. 전국 그런 스포츠 행사들을요.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성, 우리가 잘하는 장성은 이 근동에 있죠. 홍길동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고요. 장흥, 그 장흥에는 그 정남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남진. 그 장흥의 정남진에 유명한 토요시장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뭘 살려보면은 토요일 기다렸다가 토요일 날 장흥을 오라는 얘기죠. 탐진강에 있어요. 또 울산은 학이 유명해요. 학. 요즘 태화강에 심은 대나무로 지금 그냥 온 국민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김해에 가면은 가야 문화가 있어요. 가야. 김수로왕이라든 가야 그 문화를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우리가 천년 담양이라고 하는데 뭐 많죠. 대나무나 무슨 유배문학이라든지 또 정자문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그 제일로 그 각광을 받는 것이 그 대나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메라세콰이어 길에 관련된 것이 대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스토리가 없으면은 누가 오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건의 전개와 인물을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전개를 글 쓰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생각이 정력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뭐 계획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애를 낳게 되듯이 글을 사랑하면 글도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개, 열어서 펼치는 것이죠. 자, 순간적인 이미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산시켜라. 또 분산시키기도 하고 결합시키기도 하는 거죠. 순간적인 이미지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 쓰는 사람은 똑같은 나무를 보고도 다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파리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네, 다 흔들릴 때. 또 다 어떤 이파리들은 다 햇빛을 향해서 이파리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어떤 이파리 하나는 정말 그 펼치지 못한 이파리가 있거든요. 햇빛을 향해서. 그럼 그 이파리가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이미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인 인상을 이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첫 인상. 결혼을 하게 되는 첫 번째가 첫 인상이랍니다. 첫 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여자분들은 나갈 때 화장도 하고 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표정도 지어보고 저렇게 표정도 지어봅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첫 인상이 이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첫 인상이라는 것은 그 순간적인 이미지가 평생 간다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연관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대나무에 관련된 글을 쓸 때면 대나무에 관련된 연관어들이 있습니다. 뭐 마디라든지 푸르름이라든지 절개라든지 그런 이 연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찾아라에 관련된 시 한 편을 낭독으로 읽어보겠는데요. 플라잉 월렌다스입니다. 플라잉 월렌다스를 우리 임경희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플라잉 월렌다스 권민형. 고무줄놀이를 익히느라 유년을 보냈지. 가장 아름답게 고무줄을 넘은 후 밧줄에 올랐어. 떠있는 일은 중독이야.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고 꿈과 꿈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고 익숙해진 삶을 끊는 것은 쉽지 않지. 나는 날개가 있는 인종으로 진화 중이야. 아직 깃털이 부족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엔 줄을 놓아줘. 자전거를 타고 공중으로 출근하는 길. 바퀴 너비만큼 좁은 다리만 필요해.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공. 서류 봉투를 든 새와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향해 자라는 중이야. 까마득한 하늘 아래 자동차와 유모차가 지나다니고 찡그린 얼굴과 미소가 날아다녀. 하지만 태양에 손이 닿지 않지. 바람이 빠르게 스치는 날엔 의심이 들어. 나는 하늘에 서 있는 걸까? 땅 위에 서 있는 걸까? 촘촘한 시간 속을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몸이 아니라 정체성이 투명하다. 날개 축지는 단단하고 내 날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밑이 항상 궁금하지. 우리의 진화는 너무 더뎌. 언젠가 똑똑하고 유연한 귀신으로 성장하면 박수 소리와 오늘의 뉴스와 어린애들의 눈빛이 지나다니는 줄다리 밑을 날아갈래. 네. 플라잉 월렌다스입니다. 플라잉 월렌다스는 주석에 나와 있죠? 플라잉은 날다입니다, 날다. 월렌다스라는 그 이름인데요. 가족 서커스단 이름이에요. 근데 이 플라잉 월렌다스 공중 고계단이죠. 고계단에게는 특별히 산재에 추락하는 것은 산재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플라잉 월렌다스라는 좀 이국적인 시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그 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알으면 너무 재밌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무줄놀이를 익히느라 유년을 보냈지. 뭐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 고무줄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없대요. 그게 안 해요. 그것도 시대 상황인 것 같아요. 고무줄놀이 할 때 이제 남자아이들은 뭐 끊고 도망가기도 하고 빼앗아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년을 이제 보냈어요. 가장 아름답게 그 고무줄을 넘은 후 밧줄에 올랐대요. 고무줄을 자꾸 잘 하다 보니까 이제 밧줄, 고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 거예요. 떠 있는 일은 중독이야. 그러니까 이게 밧줄에 오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뭔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고 글을 안 쓰면 견딜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독이 돼야 돼요. 네. 제일로 중독이 잘 돼야 하는 부분이 사랑이랍니다. 네. 사랑에 중독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혼탁한 사이가 없겠죠. 떠있는 일은 중독이에요.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고 꿈과 꿈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대. 세상에 전체 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공기가 희박한 곳,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숨 쉬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숨 잘 쉬고 이것도 바람이 불고 햇빛을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꿈과 꿈 사이를 걷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대요. 익숙해진 삶을 끊는 것은 쉽지 않지. 밧줄공예. 이분이 하는 일은 밧줄 고개를 하는데, 이 고개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는 인종으로 진화하는 중이야. 날개가 있는 인종으로. 이걸 뭘 보고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밧줄에 타서 고개를 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부채를 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손만 갖고 온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날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아직 깃털이 부족하니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엔 줄을 놓아줘. 자전거를 타고 공중으로 출근하는 길. 공마담 보면은 자전거 위에서 타잖아요. 밧줄 위에서. 바퀴 너비만큼 좁은 다리만 필요해. 거기는 요즘 말은 튜브를 다 빼고 쇠로만 된 폭파임 거기다 이렇게 밧줄에다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공. 허공이 지탱해주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나 어떤 철봉을 들고 큰 막대기죠. 막대기를 들고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서류 봉투를 든 새와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향해 자라는 중이에요. 좀 멋있게 쓴 것 같아요. 현대인을 형상화한 거예요. 서류 봉투를 든 새. 또 요즘 이어폰 쪽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내를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은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꼭 전화를 하거나 보면서 가요. 횡단보도를.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긴박한지. 또 횡단보도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요. 길을 걸으면서도 부딪히는 흔히 있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너무 중독이 되어 있어요. 휴대폰에. 만약에 저한테도 휴대폰을 하루 한 반나절만 저 휴대폰을 압수해가면 저도 답답할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낀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내일을 향해 지금 잘하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연습을 하면서 더 잘하려고 좀 노력한다는 그 말입니다.
까마득한 하늘 아래 자동차와 유모차가 지나가고, 지금 밧줄 위에 있는데 그거를 정말 까마득한 하늘 아래라고 했어요. 그 밑에 자동차 유모차가 지나다니고 찡그린 얼굴과 미소가 날아다녀. 하지만 태양에 손이 닿진 않지. 뭐 그건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바람이 빠르게 스치는 날엔 의심이 들어. 바람이 빠르면, 바람이 그 위에서 분다든지 하면 큰일 나죠. 예. 그 밧줄고개는 고개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다고, 크게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위에 밧줄에 올라가면은 지극히 평정심이 필요해. 예, 지극히. 그래서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바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예, 정말 얼마나 아찔합니까? 나는 하늘에 서 있는 걸까? 땅에 서 있는 걸까? 지금 그 밧줄 위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시간 속을 날아다니는 영혼들은 몸이 아니라 정체성이 투명하다. 그것은 없습니다. 날개죽지는 단단하고 내 날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위치 항상 궁금하지. 이제 날개죽지가 깃털도 많이 생기고 해서 날개죽지가 이제 튼튼해졌네요. 그거를 뭐 튼튼하다고 하고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밧줄 위치입니다. 항상 궁금하지. 우리의 진화는 너무 더디어. 그 진화가 너무 더디죠. 그 위에 밧줄을 위에서 자유스럽게 고개를 할 때까지는 정말 인고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예. 그래서 진화가 너무 더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똑똑하고 유연한 귀신으로 성장하면 박수 소리와 오늘의 뉴스와 어린 애들의 눈빛이 지나다니는 줄다리 밑을 날아갈래 그랬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정말 내가 이제 귀신이 되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영혼으로 되면 박수 소리도 나고, 예를 들면 뉴스나 어린애들 모든 그런 것들인데 그 밧줄 밑으로 내가 날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거기서 걸어 다녔는데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더 자유스럽게 하면은 밧줄 밑으로 날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좀 생각을 해야 할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들을 자유스럽게 해독하고 읽어낸다면, 예를 들면 굳이 시를 잘 쓰지 않아도 읽는 즐거움이 참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곡에 대한 환상을 단숨에 깨어버리는 어떤 시를 읽어봤는데요. 시적 자아의 투시는 시공을 초월하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12월입니다. 산동네를 잘라 색종이를 만들었다. 달력이네요. 네. 그 달력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잘라서 뭐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색종이도 만들고, 또 달력에 어떤 그림이 좋으면 그걸 오글해서 벽에 붙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화려한 12월의 누더기가, 이게 대칭됐네요. 누더기와 가장 화려한, 이렇게 대칭으로 좀 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 뭐 12월의 누더기, 너덜너덜한 12월의 누더기가 이렇게 쓰면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가. 가장 화려한 12월의 누더기, 이름을 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누더기가 천장에서 달이 되어 흔들렸다. 그 좋은 어떤 그림이나 이게 있어서 천장에 지금 붙여놨어요. 뭐 구멍 나서 천장에 뭐 되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계절은 늘 빠르게 지나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벌써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서 오래도록 연체되었다. 이게 넘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네, 12월을. 그러면 다시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도록 연체, 예를 들면 어떤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냥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연체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력을 넘기기 싫은 거예요, 12월을.
숫자들의 악랄한 소진법. 숫자들은요, 1에서 10위까지 있는데 11까지가 그 소진됐는데 악랄하대요. 그냥 1월부터 그냥 쏜살까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악랄하게요. 챙긴 것들이 없다고. 아무것도 챙긴 것도 없어요. 앙상한 수부 간격들을 내부이지만, 앙상한 수부 간격은 예를 들면 봄에서 가을까지는 이파리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숲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앙상한 수부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챙기지 않아도 아무리 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겨울은 챙기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계절. 이거 뭐 큰 뜻은 없습니다. 뭔가를 챙겨야 돼요. 뭔가를 챙긴다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만 이 달력을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잡목숲은 오감을 잃은 나목들이 피부로만 숨을 쉬었다. 잡목숲은요 오감을 잃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각이라고 합니다. 오각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헐벗은 이파리를 하나도 달고 있지 않은 것을 나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나목이라는 그런 회상, 나목 이런 말들을 자주 썼었는데 요즘 이제 나목이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가장 빨리 무뎌지는 것이 뭔지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거든요. 후각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인데요. 가장 무딘 게 빨리 무뎌지는 것이 후각이에요. 어디에 냄새가 나면 우리는 그걸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빨리 잊어버린대요, 이게. 네, 후각이.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각을 잃으면 코 냄새 맡는 것이 어렵고요. 후각을 잃으면 미각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미각이라는 것은 꼭 달콤함이나 짠 거나 그것만 꼭 하는 게 아니라 후각이 안 좋으면 미각이 그만큼 빨리 상실된대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의 그 자극에 대한 감각을 후각이라고 해요. 네, 기체 상태. 근데 제가 취지를 한번 해볼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냄새를 맡냐 못 맡냐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분은 맡는다. 한 분은 안 맡는다 하면 돼요. 근데 물고기들은 냄새를 맡는답니다. 어떻게 맡냐? 물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맡을 것 같죠?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시각이 좋아서 떡밥을 먹고 예를 들면 낚시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떡밥에서도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해서 근데 후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12월은 나무들만 추운 게 아니다. 춥죠. 입기무 계절은 아주 조금씩 무너지지만 겨울에 호호하잖아요. 기온차에 의해서 이제 입김이 나오잖아요. 무너지지만 영하의 빗방울은 헐벗은 고두름을 선물했다. 겨울에도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녹아내릴 때 고두름, 헐벗은 고두름을 선물했어요. 받았어요. 넘기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고두름은 그것은 투명하다. 고두름은 투명하죠. 네.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푹신한 눈이 겨울에는 맞다. 겨울에는요 눈이 푹신하게 솜이불처럼 그래서 눈이 오면 푹신한 솜이불을 덮은 것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숲이 버리고 간 목소리들. 여기서 숲이 버리고 간 목소리는 뭐 나뭇잎이나 새소리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또 그런 소리겠죠. 바람 부르면 그런 소리. 주어 밤이면 바람의 흉내를 냈다. 방하는 모든 사물들이 흐느꼈다. 흐느꼈다네요. 방하는 모든 사물들이 흐느꼈다. 함께 흐느낀다는 건 따뜻한 이불 같다. 이 기자는 꼭 이 연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너무 장황하게 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날려버린 것 같아요. 목도리가 알알이 빛나고 있다. 입에서 12월까지의 숫자들을 꽁꽁 묶고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겨울까지 돈 벌러온 계절 측종의 유장술. 주머니는 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뒤져도 일밖에 없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겨울에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와 그 삼라만상은 겨울에 쉬어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나무가 사실 이렇게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내부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겨울에도 나무는 바빠요. 어떻게 그렇든 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물도 내려야 되고 뿌리로 영양분도 저장해야 되고 그 영양분이 온도가 맞으면 바로 이제 올려야 되고 항시 분주해요.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월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걷어내지 않아도 천장의 색은 바래고 산동네예요. 지금 산동네. 천장 그 색이 바랬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바른 거예요. 공기는 수요와 공급처럼 약삭빠르게 자리를 바꾼다. 최저임금 상승만큼 살짝 올라가는 1월의 기온을 기다린다. 사실은요, 1월이 12월보다 더 춥습니다. 이건 조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한 3월이나 2월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최저임금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2021년에 올해 최저 시급이 8,720원입니다. 8,720원이에요. 그런데 최저 임금, 이제 월급이죠. 임금은 182만 2천원입니다. 임금이 이제 받는 사람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사업주는 좀 덜 줘야 예를 들면 그걸 또 저축했다가 또 재투자를 하는데 참 아우성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좀 임금 더 많이 주고 생산성도 높여서 부강한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